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학년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요소 설계 1에 대한 과목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서 근본은 3주차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사의 표시 방법, 나사의 종류 및 특징, 그리고 나사의 역학으로서 사각 나사와 삼각 나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2주차에 공부했던 나사 부분에서 리드와 피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리드란 뭐고 피치란 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풀었고요. 문제 푸는 요령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나사에서는 기본 용어가 산과 골이 있고요. 산과 산 사이의 거리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사가 한 줄 나사이기 때문에 나사를 1회전하면 피치 하나만큼 이동한다. 그래서 리드와 피치는 같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사가 1회전하는 동안 축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피치의 2배를 이동한다. 그러면 리드는 피치의 2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두 줄 나사라고 했습니다. 세 줄 나사는 리드는 피치의 3배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리드란 피치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다. 이걸 역학, 즉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리드 이퀄 피치 곱하기 줄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드 이퀄 n 피치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리드를 구할 때는 나사가 전체 몇 회전을 했고 그 회전수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면 리드를 알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리드는 전체 이동한 거리를 몇 번 회전했느냐 그 회전수로 나누면 역시 리드가 구해진다. 이렇게 두 가지의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무조건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만이 나중에도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리드와 피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습을 했다 치고요. 그때 보고서 문제도 내드렸고 예제 문제도 내드렸듯이 푸는 방법은 각각 문제를 읽으면서 기호를 표기하고 그 표기한 기호를 정리한 다음에 수식을 쓰고 각각 대입해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 푸는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실수도 없을 거고 또한 오히려 푸는 시간이 더 단축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2주차 유학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배우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2주차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효지름과 나사산의 높이인데 유효지름 effective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자, 첨자, 이자를 쓴다 했습니다. 나사의 지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바깥지름, 골지름. 골지름은 골과 골 사이, 그러니까 작은 지름 D1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바깥지름은 D라고 그냥 한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개의 평균을 유효지름에서 D2라고 표시를 하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화사의 경우요. 앞나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사를 설계할 때는 항상 이 DE, 유효 지름을 가지고 설계하더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나사를 부를 때는 일반적인 나사를 부를 때는 바깥지름을 기준으로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이제 뭐 미터 나사 기호가 M인데요. M8 볼트집에 가서 M8 주세요 하면은 그 8이라는 8mm가 외경, 즉 바깥지름이 8mm짜리를 주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호칭 지름은 나사의 바깥지름 D를 가지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유지름은 두 개의 평균이고 나사 산의 높이는 바깥지름에서 골지름을 빼면 두 개의 산이 나오니까 그거의 절반, 즉 차의 절반이 되겠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한 각도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각도는 나사산각 그리고 리드각이었습니다. 나사산각은 나사산과 산이 이루는 각 알파다라고 했고요. 그거의
보통 절반인 플랭크 각이라고 했습니다. 플랭크 각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사 삼각의 2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요, 원기둥에 삼각형을 감아서 나사를 만들 때 얘기죠. 그 삼각형이 이루는 각도, 이게 나선각 또는 리드각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호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름을 람다라고 했죠. 람다. 그래서 람다에 따라서 피치가 정해지더라 라고 공부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나사가 1휘전 동안 이동한 거리 리드 L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의 한 바퀴 감긴 거리니까 파이 D2가 되겠죠. 설계는 항상 U 지름을 쓴다 그랬으니까 파이 D2가 됩니다. 따라서 탄젠트 람다는 밑변분의 높이 파이 D2분의 람다라는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드각 나선각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된다. 또한 이 리드라는 것이 한 줄 나사라면 피치하고 같죠. 네. 리드가 두 줄 나사면 이 피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피치를 꺼내보면 한 줄 나사라고 한다면 L 대신에 P를 대입해서 피치로 꺼내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각이 비틀림 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두 개를 합하면 90도가 이렇게 된다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3주차 목표인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부터가 진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차근차근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기해야 될 것은 일정 규칙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지는 모르지만 암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데요. 나사의 표기 순서, 즉 표기 방법입니다. 나사산이 감긴 방향, 나사산 감긴 방향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있죠. 네. 오른쪽으로 감긴 거, 즉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쥐어지는 그게 오른 나사, 왼쪽으로 했을 때 쥐어지면 왼 나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풍기 날개 쪽 그쪽이 왼 나사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오른 나사면 오른 또는 우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근데 왼 나사면 left에서 L자 또는 좌 이렇게 써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나사가 많아요? 오른 나사가 많죠. 따라서 오른 나사는 너무 많으니까 생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으니까. 왼 나사의 경우만 왼이라고 쓰던지 아니면 left에서 L자를 씁니다. 그럼 왼이나 왼쪽을 뜻하는 왼이나 좌 그리고 L자가 없다면 이건 무조건 오른나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줄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두 줄 나사, N 줄 나사 이렇게 해서 피치하고 관계가 있죠. 리드. 그래서 두 줄 나사는 2줄 또는 2N 두 줄이니까 세 줄 나사는 3줄 또는 3N 네 줄 나사는 4N 4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는 세상에 한 줄 나사가 월등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줄 나사예요. 그래서 한 줄 나사는 1줄 또는 1N이라고 쓰면 되지만 워낙 많으니까 역시 생략한다. 즉 줄수가 안 써진 나사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한 줄 나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른 나사와 똑같죠. 기본적인 것들은 생략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호칭은요, 이 다음에 나오는 호칭법에 따릅니다. 여러 가지 나사 종류에 따라서 호칭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사 등급은요, 공차나 정밀급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역시 뒤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감긴 방향, 줄수, 나사 호칭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이 나사 호칭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호칭 방법 방금 나사의 감긴 방향, 그 다음에 줄수, 그리고 호칭이 있는데 그 호칭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요. 피치를 밀리미터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네. 피치를 산수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시험은 이 두 가지 중에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나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가 있고 호칭을 표시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치가 나옵니다. 자, 밀리미터로 표시된 이게 지금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보면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피치를 산수로 나타낸다. 이것은 보통
유니파이 나사를 제외한 인찌개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우리 피치 공부했잖아요. 피치. 나사 산수. 네, 이거 공부를 했는데 얘네들은 1인치는 길이로 얼마입니까? 2.54cm, 즉 25.4mm. 나사가 있으면 25.4mm 구간에 산이 몇 개 들어있느냐, 그 산수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사의 그 표기를. 그게 이제 산수로 표시하는 경우에요. 나사의 피치를. 자, 살펴보죠. 자, 미터 나사의 경우, 미터 나사 당연히 밀리미터겠죠. 미터의 약자인 m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8,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터 나사는 나사를 그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하고, 그 다음에 호칭지름, 나사의 지름에는 바깥지름, 골지름 있었죠. 순나사의 경우에 일반적인 호칭지름은 바깥지름을 쓰더라. 따라서 M8이라고 쓰면 이 8이라는 것은 미터 나사이기 때문에 8mm를 뜻하고, 이 8이 골지름이 아닌 바깥지름을 나타내더라. 유지름도 아닙니다. 항상 바깥지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나사를 일종의 볼트를 사서 M8짜리 사가지고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보면 대략 8이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M8하고 B구란을 봤더니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미터 나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터 나사에는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터 보통 나사가 있고요. 미터 가는 나사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것은 미터 보통 나사입니다. 미터 가는 나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피치가 상당히 작아요. 보통보다. 네. 자, 미터 보통 나사는 M8 하면 피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피치를 따르지 않고 그보다 피치를 작게 만든 나사, 그게 가는 나사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M8이라고만 쓰면 보통 나사와 구분이 안 돼요. 이건 가는 나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고박이 피치를 써주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피치를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비구란에 보면 볼트 풀림 방지에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건 뒤에 볼트 풀림 방지 대책을 할 때 또 설명을 드리는데요. 왜 그런지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미터 나사, 미터 보통 나사와 미터 가는 나사가 있는데 M이라고 쓰고 뒤에는 호칭 지름을 넣더라. 단 미터 가는 나사는 곱하기 피치를 써주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M8 곱하기 1 라고 써여 있는 나사의 호칭에서 1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1은 뭡니까? 피치가 1mm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터 가는 나사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아까 인치당 산의 수로 표시한다는 게 바로 유니파이 나사인데요. 유니파이 나사가 있는데, 유니파이 나사는요, 유니파이에서 UN으로 씁니다. 이거 역시 유니파이 보통 나사와 유니파이 가는 나사가 있어요. 유니파이 보통 커먼입니다. 커먼. 그래서 UNC라고 쓰고요. 유니파이 가는 나사는 fine, FINE, 그래서 UNF라고 씁니다. 이건 나사를 표시하는 기호가 UNC라고 써졌다 그러면 이건 유니파이 보통 나사를 뜻하는구나. 또는 UNF라고 쓰셨으면 이건 유니파이 가는 나사를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니파이 보통 나사와 가는 나사의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나사는요, 8분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분의 3. 자, 이거 뒤에서 또 배울 텐데요. 이게 지구 피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 UNC. 그러면 1인치당 16개의 산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배우도록 하죠. 가는 나사는 넘버가 나옵니다. 넘버. 그리고 UNF가 나와요. 역시 1인치당 산수가 36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다리꼴 나사가 있습니다. 사다리꼴 나사는 TR로 씁니다. TR, 사다리꼴이라는 뜻의 TR 쓰고요. 역시 나사의 호칭지름 곱하기 피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TR은 사다리꼴 나사다. 그 다음에요. 관용 나사가 있는데, 관용 나사는 R로 씁니다.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속에 쓰는 나사. 그래서
이 파이프에 순하사, 암나사, 평행 암나사 있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R, 순하사, C자, 암나사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폐가 기미를 유하는 부분에 관용 나사를 쓰죠.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평행 나사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나사는 TM이라고 씁니다. 사다리꼴 나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30도짜리가 있고요, 29도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운동용 나사, 사각 나사와 더불어서 운동용 나사인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뭐가 있습니까? 볼나사라는 게 있습니다. 볼나사. 네, 볼나사 뒤에서 보도록 하죠.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의 표시 방법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는 감긴 방향, 그 다음에 줄수 쓴다고 했어요. 근데 감긴 방향이 왼이라고 쓰졌으면 이건 왼 나사죠. 이게 안 써져 있으면 오른 나사라는 얘기입니다. 줄수가 두 줄, EN이라고 써졌으면 두 줄 나사. 근데 이게 안 써져 있으면 세 줄 나사는, 아니, 한 줄 나사라는 뜻이에요. 기본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즉, wen 2줄, 그 다음에 M50 곱하기 2다. 라고 돼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 뭡니까? 미터 나사. 50은 뭐예요? 호칭지름 D라는 얘기고요. 2는 뭡니까? 곱하기 2는 피치입니다. 피치. 예, 이 뒤에는 피치를 쓰고 곱하기 2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가는 나사다. 미터 가는 나사고 외경은 50. 즉 호칭지름은 20이고 피치는 2mm다. 얘는 두 줄 나사죠. 예. 그래서 얘는 리드가 얼마가 될까요? 피치의 2배가 되니까 4mm가 되겠죠. N피치니까. 예. 그 뒤에 등급이 납니다. 6H. 이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측정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요. 공차나 끼워 맞춤 관련입니다. 나사도. 자,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웬 나사구나. 줄 수가 없네. 그럼 이건 한 줄짜리구나. 예. M10, M 미터 나사. 10은 외경, 즉 호칭지름 곱하기 피치가 안 써져 있죠. 그럼 이건 보통 나사다. 그리고 6H, 6지, 축과 호를 구멍에 끼워 맞춤을 나타내는 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웬 안 써졌으면 오른 나사, 줄수 안 써졌으면 이것은 한 줄짜리 라는 거고요. 넘버 4, 40UNC입니다. 자, 그러면 UNC, Unify Common 보통 나사다 라는 얘기고요. 넘버 4번에 해당되더라. 민지당 선수는 40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라고 쓰는 게 관용 나사였죠. 관용 평행 나사. RP라고 쓰면 관용 평행 암나사였습니다. 그래서 G, 그냥 R만 쓰면 순나사였죠. 순나사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타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또 예를 보겠습니다. 이건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제 짐작도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when 써져 있으니까, when 나사. 2줄 써져 있으니까 2줄 나사. M50 곱하기 2다. M 미터 나사. 호칭지름은 50, 피치는 2mm. 그리고 피치가 써졌기 때문에 가는 나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제품들에 보면 일반 미터 보통 나사도 피치를 써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표준인 보통 나사도 가는 나사가 아닌 보통 나사도 피치를 써주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낸다. 피치가 써져 있으면 이건 가는 나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공차 등급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L2 왼 나사 두 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보죠. M20 이거 미터 나사. 20은 호칭지름 외경이죠. 곱하기 L3 이건 그 다음에 P1.5 이거 이렇게 안 배웠는데 라고 돼 있는데 곱하기 본래 피치가 와야 되겠죠. 피치. 네. 피치가 와야 되는데 피치하고 1.5라고 줬어요. 그리고 L3 이거 뭘까요? 리드는 3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피치가 1.5인데 리드가 3이에요. 그럼 얘는 두 줄 나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도 표기하더라. 이것은 공차 등급이 되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호칭지름 미터 나사는 곱하기 피치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거 왼 나사입니까? 오른 나사입니까?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니까 오른 나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거 왼 써졌으니까 왼쪽 나사. 그 다음에 몇 줄 안 써졌네요. 아, 그럼 이것은 한 줄짜리구나. M10, M 미터 나사, 10 호칭지름. 그렇습니다. 피치는 안 써졌으니까 미터 보통 나사.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여기 UNC, 유니파이 보통 나사구나 라는 겁니다. 보통 나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G 관용 평행 순화사, RP 평행 앞나사. 자, 미터계 사다리꼴, 트러퍼조이드가 이제 사다리꼴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TR을 씁니다. TR. 한 줄 나사, TR 40 곱하기 7. 이렇게 TR 40. 호칭 지름이 40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다리꼴 나사가 곱하기 피치는 7mm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줄의 경우 TR 40 곱하기 14 피치 7 하고 72. 자, 호칭 지름이 있고 피치가 나와 있는데 또 숫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이것은 리드다라는 거예요. 표기할 게 나사는 리드 피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리드는 14다. 그러면 피치는 7인데 리드는 14네. 그럼 얘는 몇 줄 나사예요? 두 줄 나사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7하고 끝에다가 LH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왼나사 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레프트 핸드라는 뜻입니다. 레프트 핸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시험에서는 주로 유니파이 나사, 그리고 미터 나사, 미터 보통 미터 가는 나사,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한 장으로 만들면 맨 처음에 방향 나오고 줄수 나오고 호칭 나오고 등급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방향은 왼, L 이렇게 쓰고 왼 나사, 오른 나사는 안 쓴다 그랬고요. 줄수는 한 줄 나사는 안 쓴다. 두 줄, 세 줄, N줄 이렇게 쓰는 거고, 호칭은 미터 나사냐 또는 유니파이 나사냐, 관용 나사냐, 관용 평행이냐, 테이퍼냐에 따라서 기호를 나타내는 방식이 다르죠. 미터 보통 나사, 미터 가는 나사가 있고, 미터 보통 나사겠죠. 이건 미터 가는 나사, 피치가 2인 가는 나사입니다. 유니파이 보통 나사, 그리고 관용 나사들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사의 종류와 특징. 이제 이 나사, 우리 방금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관용 나사, 뭐 볼 나사, 사다리꼴 나사,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대충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나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삼각 나사. 삼각 나사. 자, 여기에서 삼각형이다 라는 뜻으로 삼각 나사는 무슨 말이냐? 나사 산의 모양이 삼각형이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각 나사가 있는데요. 이 나사의 산 모양이 사각형이 사각 나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다리꼴 나사 그러면 그게 사다리꼴 모양이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자, 삼각 나사는 대표적인 결합용, 즉 체결용 나사다. 그래서 우리가 천장에 텍스를 붙이든 어디에다가 뭘 부착을 하든 결합을 하든 이럴 때는 전부 삼각 나사를 씁니다. 이게 체결용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삼각 나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아주 많이 쓰고 체결용이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미터 나사입니다. 미터 나사. 미터로 나타낸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 미터 나사고요. 나사삼각,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사삼각 기호는 알파. 알파는 산과 산이 이루는 각이 나사삼각이다. 해서 미터 나사의 기본적인 나사산 각은 60도입니다. 어떤 나사든 간에 미터 나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사산의 각은 60도다라는 얘기입니다. 60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일부분 얇은 사리 두께 원통부나 기미를 요하는 부분에 체결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미터 나사는 우리 익히 배웠듯이 보통 나사와 가는 나사가 있더라. 미터 나사의 표기 방법은 뭐라고 쓴다고요? 미터니까 M으로 쓰죠. M. 그래서 미터 보통 나사는 M하고 그 다음에 호칭 지름을 넣더라. 예를 들어서 M8, M10, M12 그러면 다 미터 나사고 호칭 지름이 8, 10, 12 이렇게 되더라 라는 뜻이죠. 두 번째, 미터 가는 나사. 미터 가는 나사는 M하고 호칭 지름 여기까지 하면 미터 보통 나사죠. 뒤에다가 곱하기 피치를 써주더라. 이게 미터 가는 나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피치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보통 나사로서 이미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KS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가는 나사는 별도의 나사 피치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제품들 중에는요, M하고 호칭지름 곱하기 피치를 써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피치가 써져 있어서 이게 다 가는 나사냐? 그렇잖아요. 보통 나사도 피치를 써주는 경우도 많더라. 단,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치가 써져 있으면 이건 가는 나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M4 곱하기 0.5다. 아, 이거 M 하니까 미터 나사고 호칭지름은 4mm다. 그 다음에 곱하기 0.5니까 이건 뭡니까? 피치는 0.5mm. 즉 나사를 1 휘전하면 얼마 움직입니까? 여기 N줄이 없으니까 그냥 0.5 움직인다. 한 줄 나사고. 이거 오른 나사입니까? 왼 나사입니까? 왼 또는 L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오른 나사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곱하기 피치가 있으니까 미터 가는 나사. 그래서 M 미터 가는 나사고 4는 호칭지름, 바깥지름은 4mm고 피치는 0.5mm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요. 나사에서요. 삼각나사입니다. 삼각나사는 체결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터만 쓰는 게 있겠냐? 미국 사람들은 미터가 아닌 인치로 삼각형을 나타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삼각나사에는 미터 나사도 있고요. 인치계를 쓰는 유니파이 나사도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배웠던 유니파이드에서 UN으로 씁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세 나라가 협정에 의해서 정한 나라가 유니파이 나사다 라고 했습니다. 유니파이 나사. 또는 ABC 세 개 나라가 했다 그래서 ABC 나사라고도 부른다. 근데 피치를 인치로 표시하는 인치 계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미터 우리 쪽에서 쓰는 미터 계열이 있고 인치로 나타내는 인치 계열이 있더라. 미터로 쓰는 미터 나사, 인치로 쓰는 유니파이 나사가 삼각 나사에 대표적으로 있더라 라고 지금 가고 있고요. 나사의 크기는요 1인치 사이의 산수로 표시하더라. 즉 1인치 25.4mm 안에 산의 숫자가 몇 개가 있느냐 라고 나타내는 게 유니파이 나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파이 보통 나사는 UNC, 유니파이 가는 나사는 UNF라고 표시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4mm 구간에 나사 산이 10개가 있어요. 그럼 피치는 얼마일까요? 25.4에 나사산이 10개가 있다. 본래 피치라는 거 뭐죠? 산과 산 사이의 거리. 그래서 25.4 사이에 10개가 있으면 하나의 피치는 2.54mm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인치는 25.4mm니까 이 구간 내에 나사 산의 숫자가 몇 개 있는가를 세서 나누어주면 곧 피치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16분의 7-14UNC. 이거 유니파이 나사네. 삼각 나사 중에서 인치계로 나타내는 유니파이 나사고 C자가 있기 때문에 유니파이 보통 나사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 16분의 7인치. 자, 이게 호칭 지름입니다. 16분의 7인치 밀리미터. 호칭 지름이. 그럼 미터로 나타내려면, 밀리미터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25.4만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가서 14가 있고 UNC 있어요. 14는 뭐냐면 1인치당 산의 숫자다. 그러면 우리가 미터 나사를 나타낼 때는 M하고 호칭 지름 곱하기 피치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지름과 호칭 지름과 피치를 나타내는 게 기본적인 나사의 표기 방법이에요. 그런데 유니파이 나사, 인치계 나사 역시 호칭 지름은 인치로 나타내더라. 16분의 7인치. 그 다음에 피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피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1인치당 산의 숫자로 나타내더라. 이 차이예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낸다. 해서 16분의 7이라는 얘기는 순화사의 바깥지름 인치고요. 14라는 얘기는 1인치당 14개의 산이 있다. 그러면 이 나사의 피치는 얼마입니까? 25.4 구간에 14개가 산이 있으니까 25.4를 14로 나누면 피치가 나타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UNC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요. 관용 나사입니다. 관용. 파이프예요. 파이프. 파이프 나사도 나사 산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그래서 삼각 나사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관을 연결할 때 연속된 두 개의 관을 나사가 내고 소켓을 껴서 연결하는데요. 이것은 평행한 거에 있고 테이퍼진 게 있더라. 왜 테이퍼를 주냐면 조이면 조일수록 꽉 조여져서 우리 보통 흔히 말하는 아사 테이프를 감고 조이잖아요. 우리가 그 수도관 같은 거. 그 관에 나 있는 파이프를 잘 보면 끝에는 가늘고 안으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지름이 커져요. 그래서 조이면 조일수록 더 꽉 조여서 기밀, 즉 물이나 가스가 새지 않도록. 그게 관용 테이퍼 나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테이퍼를 얼마 정도 주냐면 기본적으로 16분의 1 정도로 줍니다. 네, 그렇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삼각나사에서 나사 삼각은 얼마였습니까? 60도였죠. 관용 나사는요. 그 나사 삼각이 알파가 55도입니다. 55도. 이게 평형한 게 있고 테이퍼진 게 있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있더라 해서 나사 삼각은 알파는 55도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기밀, 즉 수밀이나 이런 액체나 기체가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걸 유지하거나 누설이 중요시 되는 부분, 그런 데는 이런 관용 나사를 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이퍼가 있고 평행이 있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관용 나사, 이건 삼각 나사입니다. 삼각 나사는 대표적인 체결용 나사라 그랬어요. 그죠? 체결을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요, 운동을 시키기 위한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로 힘을 줘서 운동, 즉 일을 하기 위한, 체결 목적이 아니라 힘을 내기 위한 거, 그게 바로 운동용 나사입니다. 자, 운동용 나사의 대표 주자는 사각 나사. 아까 우리 삼각 나사를 배웠는데 삼각 나사는 나사 산의 모양이 삼각형이었는데 사각 나사는 사각형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초에다가 종이를 감고 직각삼각형 종이를 감아서 끌로 파내면은 그게 나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파낼 때 삼각끌로 파내면 삼각 나사가 되는 거고 사각끌로 파내면 사각 나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각 나사는 왜 이게 운동용 나사냐? 훨씬 밀어붙이는 힘이 크다. 삼각 나사보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기 위한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사각 나사를 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자동차 펑크나면 자동차 바퀴를 들어 올려야 되니까 들 때 쓰는 제키. 이러한 제키들은요, 제키 핸들을 움직이면 봉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 봉이 사각 나사로 되어 있다. 자동차 무게만큼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이런 게 사각 나사에 쓰더라. 또한 바이스, 바이스 역시 큰 힘으로 물어야 되잖아요. 이런 때도 사각 나사를 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각 나사는 훨씬 더 큰 힘을 내니까 효율이 좋다 나보다? 좋다. 효율은 삼각 나사보다 더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삼각형으로 만들 때보다 훨씬 좀 어렵겠죠. 네. 제작이 어렵습니다. 제작이 어렵다는 얘기는 가격은 비싸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사산의 높이나 나사산 두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효지름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삼각 나사나 그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운동용 나사의 대표 주자는 사각 나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각 나사 방금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사다리꼴 나사 공부해보죠. 사다리꼴. 사각 나사는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딱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각 나사를 대체하고자 만들어진 게 사다리꼴 나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다리꼴 나사도 체결용이다, 운동용이다? 운동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운동용입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을 인치계와 미터계가 있어요. 네. 미터계는 나사삼각, 이게 30도고, 이게 30도고요. 그 다음에 인치계는 29도입니다. 인치계가 1도가 적습니다. 또한 인치계의 사다리꼴 나사를 에크미 나사라고도 하더라.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기계유수 설계가 반드시 계산 문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다. 아까 우리 나사 표기 방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기가 필요치 않은 시험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특징 보겠습니다. 사각나사보다는 사다리꼴 나사가 만들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였어요. 편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사다리꼴 나사가 더 싸겠죠. 그런데 힘은 어떤 게 더 많이 낼까요? 사각나사가 더 많이 내겠죠. 따라서 효율은 사각나사가 좋다, 사다리꼴 나사가 좋다? 사각나사가 더 좋다. 그러면 사다리꼴은 사각나사보다는 효율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사다리꼴이다 보니까 나사의 뿌리는 두꺼워요. 그죠? 사각이면 딱 직각으로 파버리기 때문에 뿌리나 끝이나 두께가 같으니까 약할 수가 있는데, 나사의 뿌리가 사다리꼴로 하게 되면 뿌리가 두꺼워서 훨씬 큰 힘에 견딜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다리꼴이니까 마저 물어 들어가기가 좋죠. 맞물림이 좋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조심, 중심이 맞아지더라 라는 얘기고요. 대표적인 이용처가요, 우리 선반에 있는 이송용 나사, 이게 이송용 나사입니다. 이 이송용 나사의 사다리꼴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작실에 가시면 선반 보고 한번 이게 사다리꼴 나사인지 아닌지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작기계의 이송 나사에 쓰더라. 자, 일반적으로 선반을 이용해서 나사를 가공을 할 때에는 일정한 회전수로 돌고 있겠죠. 나사 가공할 때는 이게 회전수가 상당히 낮게 돌겠죠. 그 다음에 바이트가 선단에서 시작해서 일정 간격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파주면 나사가 만들어질 텐데, 항상 이동 속도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이 나사를 타고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이송용 나사는 사다리꼴 나사를 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다리꼴 나사 트로퍼조이드에서 TR이라고 쓴다 그랬고요. 미터계와 인치계가 있더라. 미터계는 나사삼각 알파가 30도고 인치계는 나사삼각 알파가 29도다. 그리고 인치계 29도인 사다리꼴 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에크미 나사다 라고 했습니다. 사각 나사를 약간 가공하기 편하게 만든 게 사다리꼴 나사다, 즉 운동용 나사다 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톱니 나사 공부했습니다. 톱니, 우리 톱 보면 일반적으로 나무를 써는 톱은 잡아 당길 때 나무가 잘라지죠. 반대로 쇠톱이라고 부르는 그런 톱은 밀 때 잘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밀 때 힘을 주고 나무톱은 당길 때 힘을 주고 보통 그렇게들 하는데요. 나사 모양이 톱처럼 생겼다 그래서 톱니 나사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쓰면 좋냐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밀어붙일 때는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직각. 완전 직각은 아닙니다. 보통 2도나 3도가 있습니다만 이 각도가 거의 0도기 때문에 사각나사와 똑같아요. 근데 한쪽은 경사가 있죠. 그러면 얘는 사다리꼴과 사각나사를 합해 놓은 겁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큰 힘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톱니나사예요. 만들기가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나사를 고안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바이스 같은 것은 물을 때, 조일 때만 큰 힘이 필요하지 풀을 때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런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톱니나사다. 그래서 이쪽은 사각나사 형태, 이쪽은 사다리꼴 나사 형태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아까 사다리꼴 나사가 30도, 29도 있고 그런다 그랬는데 이게 30도이고 3도짜리, 30도일 때 3도짜리 또는 45도일 때 4도짜리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많이 씁니다. 용도는 밀링머신의 일감 고정, 즉 장착 고정할 때만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톱니나사, 앞잡기, 바이스 등에 쓰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용 나사, 사각나사, 사다리꼴 나사, 톱니나사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사각나사는 당연히 그게 90도가 되겠고 사다리꼴 나사는 30도와 29도 에크니가 있었고요. 톱니는 30도일 때 3도, 45도일 때 5도 뭐 이런 나사 그 경사각이 있었습니다. 나사상 각이 기억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둥근 나사가 있습니다. 둥근 나사. 둥근 나사는요. 먼지나 물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게 바로 둥근 나사입니다.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이 나사 삼각 알파는 30도짜리입니다. 우리 백열전구 끼울 때, 속에다가 백열전구 끼울 때 그 백열전구에 나 있는 나사, 여기 지금 그림처럼요. 이게 바로 둥근 나사가 됩니다. 둥근 나사. 그래서 이것은 나사 삼각도가 30도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백열전구의 끼움 나사, 시멘트의 믹서 기계 등, 자, 이런 것들이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둥근 나사를 만들어서 쓰더라 라는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볼 나사라는 게 있습니다. 볼 스레드라는 게 있는데, 볼 나사는 뭐냐면요, 수나사, 앞나사가 맞물려 갈 때 그 사이에 볼이 들어있어요. 즉 스틸볼, 쇠구슬이 들어있습니다. 이 쇠구슬을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훨씬 나사가 회전하는데 부드럽겠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좌회전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직진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때 억지로 풀어주지 않아도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 자동으로 스르륵 풀리죠. 그런 식으로 풀릴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훨씬 자기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스티어링이라고 하죠. 자동차 휠을, 핸들을, 스티어링 휠 쪽에 쓰이는 나사, 그게 바로 볼 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회전이, 즉 복원이 될 수 있게, 힘을 받는 곳에 쓰면 안 되겠죠. 다시 회전 복원이 되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씁니다. 또는 수치 제어 공작기계의 공구대 이동 장치나 항공기 날개의 플랩 장치, 이런 데에 쓰이더라 라는 얘기했습니다. 볼나사입니다. 볼나사 30도. 자, 둥근 나사가 30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나사의 종류를 다시 한번 그냥 보지 않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뭡니까? 삼각나사. 삼각나사는 체결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더라 라고 했고요. 그 삼각나사의 첫 번째가 미터나사. 미터나사는 M으로 쓰고 표시하는 종류가 미터 보통나사와 가는나사가 있더라. M 다음에 호칭 지름을 쓰는데, 호칭 지름만 써 있는 거가 미터나사, 미터 보통나사고, 곱하기 피치를 써주는 게 가는나사더라 라고 했고요. 나사 삼각은 얼마요? 60도라 그랬죠. 나사삼각 60도다. 이에 비해서 미터계가 아닌 인치계를 쓰는 삼각나사, 그게 바로 유니파이다. 유니파이 나사는요, 유니파이 보통나사와 유니파이 가는나사로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역시 호칭지름과 피치를 써줘야 되는데, 유니파이 나사는 인치계이기 때문에 인치로 호칭지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1인치 안에 있는 산의 숫자로 나사의 피치를 표시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뭔 공부를 했습니까? 이제 운동용 나사 공부해보죠. 운동용 나사는 대표적인 게 사각나사였습니다. 사각나사는 나사산의 모양이 사각이었죠. 근데 그만큼 효율이 좋고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값이 비싸지겠죠. 나사 잭이나 이런 큰 힘을 낼 수 있는 곳에 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좀 더 편하게 만든 게 사다리꼴 나사. 사다리꼴 나사는 기호로 뭐라고 씁니까? TR이라고 씁니다. 사다리꼴 나사. 사다리꼴 나사에는 각 두 가지가 있죠. 미터계는 30도 나사삼각이, 그 다음 인치계는 29도 이렇게 돼 있었고요. 각각의 사다리꼴 나사의 특징으로 보면 효율이 사각나사보다는 낮죠. 근데 제작비는 훨씬 적게 든다 라고 했고, 공작기계의 이송장치에 널리 쓰이더라 해서 선반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외에요, 그 다음에 볼나사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어떤 거 있습니까? 둥근 나사도 공부해서, 둥근 나사는 30도였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걸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요 그림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은 나사가 항상 이게 2분의 피치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2분의 피치. 높이가 h면 그런 식으로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2분의 h가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설계 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요, 나사의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본격적인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나사를 조인다라는 얘기는 나사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회전시키는 힘을
회전력 P라고 합니다. 예, 이건 약속이에요. 그냥 이렇게 정합니다. 나사의 회전력 P다. 그리고 회전을 하면 나사가 축방향으로 움직이죠. 예, 축방향으로 미는 힘. 자, 오른 나사의 경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 내려갈 때 미는 힘, 그게 바로 축방향 힘, 기호는 Q라고 나타냈어요. 나사를 회전시키면 자동으로 Q가 발생이 되겠죠. 네? 네. Q는 나사의 회전력, 그래서 단위는 뉴턴. 네. P라는 회전력을 주면 Q라는 축방향 힘 뉴턴이 발생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이걸 직각삼각형, 나선각, 리드각을 가지고 표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봉의 삼각형을 감는다라고 했을 때 한 바퀴가 피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피치, 리드. 예. 그리고 한 바퀴 감는 거리는 파이 d2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리드각이라는 것은 탄젠트니까 밑변분의 높이 해서 파이 d2분의 p, 즉 리드가 되더라 라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사를 회전을 시키면 P라는 힘, Q라는 힘이 발생한다. 근데 이 P라는 힘과 Q라는 힘은 이 경사면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는 것은 이 P, 경사면에서 축방향으로 발생되는 것은 Q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사면에 따라서 발생이 되니까 경사면의 평행한 힘과 경사면의 수직한 힘으로 나눌 수 있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P라는 힘을 경사면의 평행한 힘과 경사면의 수직한 힘 두 개로 나눠 쓸 수 있다. 또 Q라는 힘도 경사면의 평행한 힘과 경사면의 수직한 힘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자, 이걸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P라는 힘과 Q라는 힘이 있습니다. P라는 힘을, 이게 나선각, 리드각입니다. 경사면의 평행한 힘과 경사면의 수직한 힘, 이 경사면에 이건 평행하고 이 경사면의 수직한 힘으로 둘로 나눠요. P를. 이 힘을 둘로 나눈다. 그러면 이게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 따라서 P 코사인 람다가 되겠고, 평행한 힘은요. 경사면의 수직한 힘은 여기가 람다니까 이게 람다가 돼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이 되죠. 그래서 P 사인 람다가 됩니다. 그럼 결국 이 P라는 힘은 P 코사인 람다와 P 사인 람다 두 개로 나누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P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직 방향의 힘 Q는 역시 경사면의 평행한 힘과 경사면의 수직한 힘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사면의 평행한 힘은 어떻게 되느냐? Q하고 사인 람다가 되죠. 경사면의 수직한 힘은 Q하고 코사인 람다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PQ 두 개의 힘이 이와 같이 네 개의 힘으로 나누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거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관계없어요. 몰라도. 자, 이렇게 돼서 위로 가는 것을 플러스, 이쪽 반대는 마이너스라고 하고, 아래로 가는 것을 플러스, 위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자, 이건 플러스 P 코사인 람다. 평행한 힘 볼까요? 나사면의 평행한 힘 P 코사인 람다. 이건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Q 사인 람다가 됩니다. 평행한 힘은요. 자, 경사면의 수직한 힘. 수직한 힘은 빨간 거, 파란 거 이 두 개인데, P 사인 람다와 Q 코사인 람다인데 방향이 똑같죠, 둘 다. 아래. 그래서 둘 다 그냥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Q 코사인 람다와 P 사인 람다가 됩니다. 그러면 나사면의 마찰력은 뭐냐? 마찰력. 이 면에 생기는 마찰력은요, 이 수직 방향의 힘 있죠? 이 수직 방향의 힘에다가 마찰계수 뮤만 곱해주면 돼요. 뮤만. 그러면 수직 방향의 힘 P 사인 람다에다가 뮤를 곱하고요. 그러면 뮤 P 사인 람다가 되겠고, 또 Q 코사인 람다에다가 마찰계수 뮤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건 뮤라고 읽습니다. 마찰계수 뜻이에요. 뮤 코사인 람다가 됩니다. 따라서 마찰력은 뮤 P 사인 람다 플러스 뮤 코사인 람다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입니다. 알파가 있다면 코사인은 b분의 a, c자를 쓰니까요. b분의 a. 사인은 s자를 이렇게 쓰니까 b분의 c. 그쵸? 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a분의 c 이렇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나사를 회전시키는 힘, 이게 뭡니까? 회전시키는 힘 P죠. P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나사면을 이렇게 P 회전력을 주는 것은 나사면에 밀어 올리는 힘, 밀어 올리는 평행한 힘에 마찰력이 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즉 마찰력과 나사 경사면의 평행한 힘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나사 경사면의 평행한 힘이 이 두 개였어요. P 코사인 람다 마이너스 Q 사인 람다. 그래서 P 코사인 람다 마이너스 Q 코사인 람다 이퀄 마찰력이니까 수직한 힘에다가 마찰계수 U만 곱하죠. 네, U 코사인 람다 플러스 뮤 P 사인 람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네,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P가 있고 이쪽에 P가 있으니 둘을 묶어요. 네, 묶으면 P하고 코사인 람다하고 뮤 사인 람다가 되겠죠. 이쪽에 Q 있으니까 묶어요. 그러면 뮤 코사인 람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람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차분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P는 P끼리, Q는 Q끼리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P만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걸로 나누어 주면 P는 Q하고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죠. 코사인 람다 마이너스 뮤 사인 람다분의 요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뮤 마찰계수란 탄젠트 루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루라고 있고요. 이걸 마찰각이라고 불러요. 자, 마찰계수 뮤는 탄젠트 루와 같다. 그러면 방금 이 식에서 뮤 대신에 뮤가 위아래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 뮤 대신에 탄젠트 로를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됩니다. 탄젠트라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로를 탄젠트 람다를 코사인 람다분의 사인 람다라고 바꿔가지고 사인 람다 대신에 탄젠트 람다 코사인 람다를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더라. 이걸 다시 코사인 람다로 바꿔요.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일정한 간단한 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면 코사인으로 나누면 1이 되겠죠.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면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나와요. 네. 탄젠트 삼각함수 공식에서 탄젠트 람다 플러스 루는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걸 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회전력 P는 축방향 힘 Q에다가 탄젠트 람다 플러스 루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요. 이 앞에 거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흘러와서 이 공식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니까 이것만 아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루다 라고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이거에서 P는 회전력이고 Q는 수직력이고요. 축방향 힘이고 람다는 뭡니까? 리드각이죠. 리드각. 나선각. 로는 뭡니까? 마찰각이에요. 네. 또한 이 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뮤 이퀄 탄젠트 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할 때에 이것도 같이 알아야 된다. 즉 뮤는 탄젠트 로고요. 탄젠트 람다는 파이 d분의 피치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왔던 식 이거가 있습니다. 이 식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위에 있는 식에서 뮤 대신에 탄젠트 로니까 탄젠트 로 대신에 뮤를 집어넣고요. 네. 탄젠트 람다 대신에 파이 d분의 피치, 즉 이 회전력은 축방향력 곱하기 탄젠트 각도 두 개다 라고 해요. 각도로 표시한 식이에요. 근데 이 각도를 그냥 마찰 개수하고
파이 d, 즉 피치나 지름으로 나타내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대입하면 돼요. 근데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쓰면 대입해서 뭐 통일하고 뭐하고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즉 회전력 P는 Q하고 파이 DE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가 된다. 아 이거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아 외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외우면 좋겠습니까? 자 우선 앞에 있는 식하고 이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루 각도로만 나타낸 식이고요. 이건 각도가 아닌 나사의 치수로만 나타낸 겁니다. 피치나 지름 이렇게요. 즉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루 이퀄 Q하고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니까 이게 위로 가면서는 뮤가 떨어져 나가고요. 뮤가 있는 것은 떨어져 나가고 없는 것은 붙습니다. 이렇게. 즉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니까 피치만 나가야 되겠죠. 뮤가 빠진.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고 여기 앞에가 파이 D만 있으니까 이번에 뮤가 붙어서 뮤 파이 D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외우면 돼요. 여러 번만 해보면 충분히 외웁니다. 자, P는 이 기회에 그냥 같이 외우는 거예요. P는 각도로 표시한 게 회전력은 축방향 힘 Q 곱하기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가 되는 거고 또 나사의 피치하고 유 지름으로 나타나게 되면 P 이퀄 Q 하고요. Q까지 같죠. 자, 그 다음에 이거가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가 되더라 라고 외우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요거는 이렇게 된다. 네. 마찰 계수는 탄젠트로 오고 마찰 가가고 같고 탄젠트 람다는 파이 D분의 피치가 되었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크를 공부해 봅니다. 토크. 자 토크라는 건 뭔지 한번 보죠. 토크. 토크는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 따라서 이 렌치를 여기를 잡고 돌리는 힘 곱하기 거리, 이 거리 이게 토크예요. 만약에 이 손을 이 앞쪽을 잡으면 훨씬 토크는 적어지겠죠. 왜? 같은 힘으로 당기더라도 이 힘 곱하기 거리에서 거리가 적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게 토크입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가 토크다. 즉 회전력 곱하기 거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를 조이거나 풀을 때 볼트 중심에다가 힘을 주면 절대 조이거나 풀리지가 않겠죠. 왜? 거리가 0이니까. 힘은 아무리 커더라도 거리가 제로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F라는 회전력이 있으면 중심부터 이 F에 걸리는 거리 R 즉 토크는 T라고 표시하는데 토크는 FR이 되겠죠. 이래서 이 토크를 일정하게 주기 위해서 만든 공구가 이와 같은 토크 렌치라고 하는 힘을 주면 여기에 값이 나타납니다. 값이 디지털이나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나타내는 게 바로 토크입니다. 자, 그게 토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나사에서는 회전력 공부했죠. P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토크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 회전력 곱하기 거리 하면 되겠죠. 거리. 나사는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거리는? 네. 지름의 절반이죠. 지름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힘 곱하기 거리, 즉 지름의 절반. 지름 어떤 지름? 설계 때는 항시 유효지름을 쓴다 그랬으니까 D2의 절반입니다. 이 공식들 보면 전부 D1이나 D가 아니라 유효지름인 D2가 써졌어요. 네. 아까 P를 나타낼 때도 파이 D2였지 D1이나 D가 아닙니다. 유효지름이에요. 파이 D-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2였습니다. 자, 토크는 이 힘 곱하기 거리는 2분의 D2가 되죠. 네. 따라서 간단합니다. 토크는 P 곱하기 2분의 D2가 돼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다. 해서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토크가 얼마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나중에 토크와 모멘트의 차이점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토크란 힘 곱하기 거리가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P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Q 그리고 각도로 나타낸다면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고요. 그 다음에 피치나 DEU 지름으로 나타낸다면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P 대신에 그걸 대입하면 돼요. P 대신에 대입을 합니다. P 대신에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새로운 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미 앞에 걸 알면 다 아는 거니까. 역시 이 P 대신에 Q하고 아까 공부했던 이거 알아놨던 이 두 개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걸 대입하면 이렇게 되더라. 네. 이거 써놓고 이걸 저보고 아니야 그러면 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알면 이건 외울 필요가 없이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게요. 사각나사입니다. 사각나사. 삼각나사가 아니라 사각나사. 나사의 역학은 사각나사 기준이에요. 삼각나사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요. 나사를 방금은 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나사를 푼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나사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사를 푸는 회전력이 있겠고, 나사를 풀면 오른 나사라면 위쪽으로 축방향 힘 Q가 발생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사를 조일 때 힘 회전력 P하고 축방향력 Q하고 나사를 풀 때 회전력 P하고 축방향 힘 Q하고 헷갈리잖아요. 예. 따라서 나사를 풀 때는 회전력에 그냥 대시를 써서 P 대시라고 쓴 겁니다. 자, 아까 나사를 쥘 때 P는 대시가 안 붙은 거 봐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였어요. 근데 이번에 나사를 풀 때는요, P 대시는 Q 탄젠트 로 마이너스 람다입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뭐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게 아까는 람다 플러스 로였는데 로 마이너스 람다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게 바꾸고 나서 부호가 또 바뀌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는 기억을 하냐면요, 바꾸고 바꾸어라 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였습니다. 그러면 바꾸면 람다 플러스 로니까 로 플러스 람다가 되겠죠? 바꿨으니까 자리를 바꿨어요. 네, 이번에는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네,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로. 그러면 Q 탄젠트 로 마이너스 람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 나사를 조일 때 회전력이라는 공식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라는 걸 알고 있다면 풀 때는 바꾸고 바꾸어라 그랬으니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사를 지울 때만 정확히 알면 풀 때는 아는 거나 똑같다. 또 각도로 표시하지 않고 이거를 그 피치하고 유효 지름으로 나타낸 식이 있었죠. P는 조일 때 봅니다. P는 Q 하고요. 파이 DE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였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요. 바꿉니다.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인데 위에가 바뀌죠. 뮤 파이 D 하고 피치하고 자리 바꾸고요. 부호가 둘 다 바뀝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바꾸고 바꾸면 풀 때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거 알면 풀 때 걸리는 토크, 푸는 힘 P, 회전력 곱하기 거리. 그러면 아까 회전력 조일 때가 P 곱하기 2분의 DE 였는데 이제는 P 대시 곱하기 2분의 D이면 되는 거예요. P 대시는 이거죠. 그거 대신에 집어 넣으면 돼요. 이것도 역시 암기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방식이니까. 그럼 결국 나사를 조일 때, 사각나사를 조일 때 회전력
P만 알면 토크도 할 수 있고, 조일 때 토크도 할 수 있고, 풀 때 회전력도 할 수 있고요. 풀 때 회전 토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각나사를 쥘 때 회전력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고, 또 P는 Q하고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두 개를 알고 있다면, 네, 조일 때 토크는 이 힘 P에다가 2분의 DE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풀 때는 바꾸고 바꿔라. P-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Q 탄젠트 이거 두 개 자리 바꿉니다. 로 플러스 람다가 되는데 또 바꿔야죠. 뭘 바꿔요? 부호 바꾼다. 그러면 로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피치하고 D로 표시된 걸 보겠습니다. 조일 때 회전력 P는 Q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였는데, 자, 위에 거요. 위에 거 바꾸죠. 위에 거.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뒤를 바꿨더니 뮤 파이 D 플러스 피치가 돼요. 거기서 두 개의 부호를 바꾸죠. 그럼 밑에가 플러스가 되고 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사를 풀 때 회전 토크는 이 P-에다가 거리 2분의 D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때 탄젠트 람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파이 D분의 피치 이렇게 되죠. 또 마찰계수 뮤는 탄젠트 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나사를 쥘 때라는 것은, 이 나사를 쥘 때는요, 항상 풀 때로 바뀐다면 이건 바꾸고 바꾸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각나사를 알면 삼각나사도 똑같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사각나사 쥘 때를 알면 사각나사 풀 때를 바꾸고 바꾸라고 했으니까 아는 거고, 사각나사 쥘 때를 알면 삼각나사 쥘 때도 알 수 있고요, 삼각나사 풀 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잘 기억을 하면, 두 개만 알면 아주 많은 수식을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의 식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복잡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사각나사의 쥘때를 알면 모든 건 해결이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 그 다음에 아까 탄젠트 로는, 즉 마찰계수 뮤는 탄젠트 로하고, 그 다음에 리드각인 탄젠트 람다는 비편분의 높이니까 파이 D분의 피치, 이거에 대해서 같이 아시면 충분히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나사의 자립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립, 사람도 자립한다 했듯이 스스로 선다라는 뜻입니다. 자립 조건. 무슨 말이냐면, 나사를 기껏 쥐어놨는데 나사가 스스로 풀려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풀리지 않을 때, 그때가 자립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나사를 풀리는 힘이 적어도 0보다는 커야 되겠죠. 네. 만약에 0이라면 나사가 풀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좀 힘이 없이. 그리고 만약에 푸는 힘이 0보다 작다면 저절로 풀려버리겠죠. 그러면 이건 나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가 자립하려면 적어도 나사를 푸는 힘 P-가요, 회전력이 0보다 커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P-는 어떻게 됩니까? Q하고 탄젠트 로 마이너스 람다죠. 이건 그 나사를 쥘 때가 람다 플러스 로였으니까 자리를 바꾸고 부호 바꾸니까 로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양수여만이 이게 플러스지 음수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각도 마찰각 마이너스 리드 각이 0보다는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사가 자립 상태를 유지하려면, 즉 스스로 풀리지 않으려면 로 마이너스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로가 람다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말로 쓴다면 로가 뭡니까? 마찰각이 람다, 리드 각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마찰각과 리드각을 따로 안 주고 각도를 안 주고 값을 줍니다. 피치나 D2를 줘요.
각도는 마찰 개수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탄젠트로 이게 뮤가 되죠. 마찰 개수.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또 리드각, 즉 탄젠트 람다는 파이 d분의 피치. 이게 삼각형 모양.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자립 조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풀리지 않으려면, 저절로 풀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만큼, 이 각도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탄젠트는 곡선 이러니까 0보다 높아야만이 양수니까요. 따라서 로는 람다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로와 람다, 즉 마찰각과 리드각이 서로 같다면 값은 제로가 되죠. 전체 푸는 회전력은 제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0보다 작다면 저절로 풀려버리기 때문에 자립, 즉 적어도 풀리지 않으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찰각이 리드각보다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나사의 호칭, 종류 공부했었죠. 네,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사의 역학에서요. 사각나사 조일대 P, 회전력, 그 다음에 축방향 힘 Q가 있었습니다.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가 됐었고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걸 값으로 나타내는 게 Q 곱하기 파이 D 마이너스 피치분의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가 됐었다. 토크는 회전력 곱하기 거리 2분의 D가 되더라 라고 했고요. 풀 때는 바꾸고 바꾸어라.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라. 해서 Q 탄젠트 로 마이너스 람다가 될 거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일대를 외우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립 상태 이 값이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로가 람다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얼른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요. 제2장 나사 부분에 쪽수로 보면 21쪽에 있네요. 제가 이걸 전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키포인트만 밑줄을 긋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1번 나사의 곡선이 있죠. 거기에 그림에 보면 람다라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각도. 그게 뭐라고요? 리드 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기는 밑변이 파이 D가 되고 높이는 피치, 즉 리드가 됐습니다. 한 줄이라면 리드하고 피치가 같으니까요. 네, 그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글로 본다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나사를 1회전 돌렸을 때 축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리드라고 한다. 네, 중요한 용어였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2-1 10, 네, 이건 앞에서 삼각형으로 나온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글 보죠. 나사 산과 산 사이, 골과 골 사이 거리를 뭐라고요? 피치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 줄은 리드와 피치가 같고, 두 줄은 n피치, 2피치가 되고, 세 줄은 3p가 되겠고, n줄이라면 np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식 2-2가 그거고요. 2-3번씩 보시게 되면 유효지름, 이펙티브, 즉 골지름 D1과 바깥지름, 호칭지름 D를 더해서 둘로 나눈 게 유효지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2.2 나사의 종류 및 특징, 삼각나사 첫 번째 나오는데요. 나사 산의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삼각나사고, 이게 체결용 나사라 그랬습니다. 나사 산의 각도는 보통 60도라 그랬죠. 자, 23쪽에 보면 미터 나사 나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가는 나사는 보통 나사에 비하여 같은 지름일 경우 나사산 수가 더 많고, 나사산의 높이도 낮으며 보통 나사보다 강도를 필요로 한 곳, 얇은 살두께의 원통부, 기미를 위하는 부분에 사용된다. 즉 피치가 작으면 나사가 조립이 됐을 때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져요. 그러면 더더욱 체결력은 높겠죠. 따라서 나사를 쓰는데 살이 얇다면 피치가 작은 가는 나사를 쓰는 게 좋겠다. 또는 기미를 요하는 거나 또는 큰 힘이 필요할 때는 피치가 작은 걸 쓰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게 나와 있고요. 2번 유니파이 나사는 UN으로 쓴다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첫 번째 줄에 있는 ABC 나사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ABC 나사 아까 사다리꼴 나사가 인찌개를 에크미라고 그랬죠. 근데 유니파이 나사는 ABC 세 개 나라가 정했기 때문에 ABC 나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사각 삼각 역시 60도입니다. 삼각 나사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휘트워트가 있고 관용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관용은 이미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테이퍼가 있고 평행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표 25쪽에 보면 미터 나사, 보통 나사의 표가 있습니다. M1, M1.2, 1.6, 1.4, 1.8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떤 거하고 일치하는 거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M2를 보죠. M2를 쭉 표를 봤더니 피치가 0.4고 높이는 0.217이고 골지름이 2고 그 다음에 유효지름이 1.740 아니 바깥지름이 그 다음에 골지름 D1이 1.5 뭐하고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바깥지름 D하고 M2의 2하고 같죠. 즉 나사의 호칭지름을 M하고 써준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피치가 0.4라는 얘기는 정해져 있어요. M2짜리 나사 주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피치는 0.4라는 뜻입니다. 네, 그와 같이 정해져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M1, M1.1, M1.2, 1.4, 1.6, 1.8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이게. 근데 내가 여기 없는 M1.3 없죠? 나사집에 가서 M1.3 주세요. 그러면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을 내가 만들어 써야 되냐? 만들어 쓰려면 더 비싸니까 그냥 1.4를 보통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좀 더 큰 힘을 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미터 가는 나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항상 M하고 아까처럼 호칭 지름이 들어간 다음에 곱하기 피치가 나오더라. 0.2짜리가 있고요. 0.25짜리가 있고 해서 가는 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곱하기 다음에 있는 것은 피치다. 그래서 피치가 보통 나사보다 더 작겠죠. 자, 27쪽 보겠습니다. 27쪽 보면 유니파이 나사에서 보통 나사니까 UNC라고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넘버로 나가다가 이제 숫자로 나옵니다. 숫자. 왜 처음에는 넘버로 나가느냐? 워낙 작으니까 지름이. 예, 지름이 작기 때문에 넘버로 나가고요. 뒤에는 이제 지름이 크니까 이제 숫자로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UNC가 전부 보통 나사가 나오고 그 앞에 있는 숫자는 1인치당 산의 수, 즉 피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넘버 6번을 보죠. 예, 넘버 6-32 하고 UN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버 6인데 얘는 몇 밀리미냐 라는 것은 뒤에 있는 표를 보면 알 수 있고 32가 피치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즉 나사선 25.4mm 속에 피치는 3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4를 32로 나누면 피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0.7938이 되더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UNC 보통 나사. UNF는 가는 나사인데 역시 똑같습니다. 나타내는 방식은요. 그렇게 되더라. 자, 28쪽 2번 사각나사. 사각나사는 운동용 나사의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만들기가 어려워서 가격은 비싼데 효율은 좋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다리꼴 나사 TR로 쓴다 그랬습니다. 트러퍼조이드에서 TR을 쓰는데 미터계는 30도, 인치계는 29도로 에크미라고 표시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다리꼴은 사각 나사를 좀 더 편하게 만든 거고 뿌리는 튼튼하겠죠. 네. 자동 조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중심이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뜻이죠. 그 밑에 있는 톱니나사는 한쪽 방향으로 큰 힘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30도일 때 3도 또는 45도일 때 5도짜리가 있더라. 그래서 나사 잭이나 바이스 이런 것들에 역시 쓰더라 라고 했고요. 5번 둥근 나사, 6번 볼나사가 있습니다. 설명 생략 드리고요. 2.3 나사의 역학 나옵니다. 나사의 역학에서 휴전력 P, 그 다음에 축방향 힘 Q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표는 지금 아까 거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교과서 34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쪽에 보면 제가 이제 최종적인 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식만 보면 2-6번씩 35쪽에 있죠. P equal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가 나옵니다. 그죠? P는 Q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P를 이 각도가 아닌 값으로 써준 거 있죠. 각도로 써준 거
그게 식 2-9번이 있습니다. 2-9번. 그게 P는 Q하고 파이 D 플러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 이거는 나사를 풀 때네요. 그 위에 있겠네요.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2-7번씩, 2-7번씩이 조일대입니다. 조일대. 이 두 개, 2-7과 2-8만 안다면 2-9와 2-10은 아는 거나 같다. 왜? 풀 때니까 바꾸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밑에 2-10번씩 밑에가 이제 셀프 락킹, 자동 체결, 자립 조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즉, 풀 때 탄젠트 로 마이너스 람다에서 로 마이너스 람다가 적어도 0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 마찰각이 람다 리드각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고요. 이 뒤는요, 이제 삼각 나사나 이런 나사의 효율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토크까지만 보죠. 토크 보겠습니다. 토크 37쪽에 보시면 토크는 T는 하고 FL 이렇게 씁니다. 힘 곱하기 거리죠. 힘 곱하기 거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사각나사의 쥘 때를 알면 사각나사 풀 때를 알 수 있다 라고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삼각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사각나사를 알면 삼각나사는 아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각나사를 쥘 때 알면 사각나사 풀 때 알고, 삼각나사 쥘 때도 알게 되고 삼각나사 풀 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삼각나사의 역학 그리고 효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양이 좀 많을 수가 있겠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산 문제의 핵심은 사각나사의 쥘 때 P를 알면, 두 개의 식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보고서 내드리죠. 보고서는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메일 주소로 써주셔서 중간고사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고서 내용은요, 사각나사 쥘 때 풀 때 쥐너님, 푸느님 토크에 대한 공식을 1회 이상 쓰시오. 이 내는 이유는 암기를 위해서입니다. 자, 사각나사 쥘 때 P는 아까 Q 탄젠트 람다 플러스로 했고, 또 이게 뭐였습니까? Q하고 파이 D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피치 플러스 뮤 파이 D였죠. 이거 알면은 풀 때 다 알고요. 이거 알면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공식들을 써 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주겠다. 그래야 삼각나사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나사 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